독서형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독서 논술 시간의 책은 아벨의 섬입니다. 작가인 윌리엄 스타이거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윌리엄 스타이거 이야기는 유머가 가득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이야기는 용기와 사랑과 호기심에 대해 들려줍니다. 또한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들은 일어날 법한 것이어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그 주인공이 쥐든 당나귀이든 말이지요. 그러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결혼 첫해 8월 초 생쥐 아벨과 아만다 부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이었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숲그늘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끊임없이 깔깔대며 크로켓 게임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진다 싶더니만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과 아만다는 나무 밑에서 비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렸지만 빗줄기와 바람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습니다. 어디로든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켓을 뒤집어 쓰고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바람에 밀려가던 그들은 바위 절벽에 있는 동굴을 발견합니다. 동굴에 먼저 피해 있던 동물들은 아벨과 아만다가 신혼부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하며 환영했습니다. 동굴 밖에는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은 폭풍우가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아벨과 아만다는 동굴의 맨 앞쪽에 서서 거대한 떡갈나무가 뿌리채 뽑혀 쓰러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만다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아벨은 마치 아만다가 날아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동굴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벨은 아만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던 아벨은 작은 관목 위에 걸려있던 스카프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스카프를 가지고 동굴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나운 폭풍우가 그를 덮치는 바람에 아만다의 스카프를 꼭 쥔 채 아벨은 빙빙 돌며 날려갔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며 아벨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으나 얼굴을 때리는 축축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미쳐 날뛰는 바람은 어느 순간 아벨을 커다란 못이 박힌 판자 옆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벨은 필사적으로 판자의 못에 매달렸습니다. 잠시 후 쏟아져 내리는 물에 판자 조각이 배처럼 떠올라 아벨을 태우고 사납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모든 일이 끔찍한 악몽처럼 여겨졌습니다. 도도한 강물 위를 뒤집히고 내리꽂히며 미친 듯이 흘러가던 아벨의 판자배는 갑자기 꽝 부딪히더니 멈췄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과 시커먼 어둠 속에서 아벨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벨은 못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땅 위에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고 나자 아만다 생각이 났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빨리 아만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아벨은 비바람 속에서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아벨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파랗게 갠 하늘 아래 사방이 탁 트인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어젯밤보다는 물높이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강수위가 높아서 나무 아래쪽으로 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아벨이 탄 조각 판자가 푸른한 물속에 잠긴 나무 꼭대기에 걸렸나 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눈길이 닿는 곳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자신뿐이 없었습니다. 아만다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만 빠지면 나무에서 내려가 집으로 갈 거야. 그동안 있었던 이 엄청난 일을 말해주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 라고 아벨은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새 가지를 우적우적 씹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배가 좀 불러오자 다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강물은 예전 수위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아벨이 도착한 곳은 강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날아왔기 때문에 구조대는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아벨은 무슨 수를 쓰든지 스스로 강을 건너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이 너무 넓어서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폭풍우 속에서 타고 왔던 판자 조각으로 강을 건너려 해보았습니다.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려고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물속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간신히 무트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 고립된 것입니다. 강에서 겨우 헤어나온 아벨은 이제 자신의 작전본부가 된 자작나무로 되돌아왔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 아벨은 만약 지금 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아만다와 함께 우아한 장식물이 가득한 서재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고 있다면, 푹신한 소파에 편히 앉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벨은 주머니에서 소중한 아만다의 스카프를 꺼내 얼굴을 묶고서는 아만다와 가족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벨은 자작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아만다의 스카프를 꼭 끌어안고 가지에 기대 잠이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벨은 어쩌다가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 영상은 아벨의 섬 이야기가 모두 끝난 후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